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이 아웃도어 시계가 그냥 원리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하면서, 특히 이 모델은 지시학의 GPR-B1000, 그 뒤에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 여기 베젤 안에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빛 반사도 있고 해서 이해 좀 바라고요. 그 뒤에 그 붙는 알파벳은 좀 그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뭐 1D, 1B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외관이나 뭐 이런 설명보다는 기능적인 설명을,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이 G샥 GPR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되려나 모르겠다. 일단 이 G샥 이 GPR은 이 손목 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기존에 봤던,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험하게 써도 난 괜찮아, 뭐 그런 이미지 느낌을 주는 거죠. 뭐 진흙구덩이에 굴러도 뭐 기능이 이상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도어 시계들에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했는데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고도계 정도. 근데 고도계도 뭔가 기준점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여기가 지금 몇 미터야 뭐 이렇게 되고, 뭐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계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시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압의 원리. 간단해요. 그 기압의 원리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압과 고도와의 관계. 고도와 기압과의 관계는 과연 뭘까?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현재 현업도 문과 쪽입니다. 문과 쪽. 과학 쪽은 전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이 아웃도어 시계를 가지고서 필드에서, 산악지형에서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뭐 알고 있게 된 지식들이고, 저는 기존 클래식한 독도법을 씁니다. 주로 이제 나침판, 실버 나침판하고 그 다음에 뭐 최소 25,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서 자북선 그어 놓고 그렇게 독도를 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산을 좀 안 가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아웃도어 시계에서 기압과 고도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기압은 지상 몇 메타서부터 100m 단위로다가 뭐 몇십 메타 단위로다가 기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뭐 그런 표들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거는 고도와 반비례한다.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고도는 뭐와 관계가 있냐? 해면하고 관계가 있죠. 해수면이, 우리가 조수간만에 차르다가 해수면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해수면하고 지면하고 100%다 아주 100%딱 일치할 수가 없죠. 해수면하고 지면하고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지면이 좀 높아요. 그게 해수면이 좀 낮아. 대부분 낮는데, 그걸 이제 우리 수준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하공대에 그게 우리나라 수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해발 고도들을 측정하는 작업들도 뭐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게 계속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이나 지리산을 2000m를 일본 애들이 안 넘겼다. 뭐 그건 그냥 뭐 썰인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0m급 산이 한반도에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해수면과 고도, 해수면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도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해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도는 낮아지고 뭐 이런 관계들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 뭐 그냥 보시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과 그 기압과 고도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압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표준 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계절마다 다 틀려요. 계절 기압들이 다 틀리는데 정말로 기압 좋을 때 뭐 날씨 좋을 때 뭐 1020도 될 수 있고 근데 1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안 좋다고 봐야죠. 걔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900대 헥토파스칼이 되고 심하면은 800대까지도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에서는 뭐 히말라야나 알프스 뭐 이런 데는 좀 달라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지상에서는 보통 1013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기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압이라는 거는 우리 공기 중에서 그 공기를 누르는 압력이잖아요. 압력. 그러니까 그 기압이 세면 셀수록 밑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우리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니 지구에서 있는 그 땅에서 있는 뭐 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온기가 이제 쭉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결로가 생겨서 그게 이제 물이 되는 거죠. 이제 물이 그게 이제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낮으면 비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 기압계를 평상시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기압이 낮은 기압이 저기압일 때 왜 우리가 아우 열받아 저기압이야 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압일 때 뼈마디가 쑤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그 신체를 누르고 있는 공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눌러주는 그 압이 낮아지면서 뼈마디가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살 속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그 뼈마디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 뭐 우리 그래서 막 아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오려고 하는구나. 그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 상식이에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혹시 제 이야기에 뭐 오류가 있다면은 그냥 뭐 언제든지 저는 수정하면 되니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로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폰으로 찍다 보니까 뭐 빛 반사도 있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제가 메뉴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외관을 얘기하면 이 G샥 B1000은 GPR B1000은 튼튼하게 생겼다. 그리고 얘네들이 진흙이라든가 악천후 조건에서도 괜찮게 만들었다. 레인지맨 이렇게 자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계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아웃도어 시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GPS가 추가가 됐다. 여기서 이제 측정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카시오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핀란드 거 뭐죠 그거? 순토?
순토도 제가 예전에 썼었는데 순토는 저는 안 써요. 또 이제 순토 유저분들은 또 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이제 순토 잘 몰라요. 많이 개선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토는 줘도 안 갔습니다. 줘도 안 가죠. 일단은 이제 카시오 이 센서는 비교적 정확한 것 같고요. 뭐 제가 이 과학적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능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어, 요 가운데 있는 요 버튼 요거를 다이얼이라고 해요. 다이얼 로타리 다이얼 요게 이렇게 요거죠. 요거 로타리 다이얼은 메뉴를 선택할 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GPS 내비게이션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토래네. 여기서 이 지샥에서 네 구탱이의 버튼을 A, B, C, D로 정했어요. 간단해요. A, B, C, D. 요거는 아무래도 뭐 카시오에서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설명서에다가 매뉴얼에다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A 버튼, B 버튼, C 버튼, D 버튼. 여기서 먼저 제일 쉬운 거부터 넘어가면은 B 버튼입니다. 이 B 버튼. 얘는 빛입니다. 빛. 얘는 다른 기능 없어요. 누르면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데 최대 긴 게 3초예요. 3초. 저는 3초로 설정해 놓습니다. 설정하는 법은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요건 빛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눌러주면 저는 3초간 최대 3초간 빛이 나올 수 있게 했고 자 A 버튼은 크게 얘기하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겁니다. 디스플레이. 제 지금 화면이 위에 기압계가 있어요. 저는 기압계를 자주 봅니다. 왜? 생활 속에 필요하니까. 지금 기압이 어제 오후서부터 계속 오전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현재 잠깐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 내려갔어요. 그래프가. 그리고 현재 이쪽에 수치로다가 1024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카톡이 계속 오네요. 1024 헥토파스칼 수치를 보여줍니다. 수치를. 그리고 시계가 보여지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A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A 버튼. 그 다음에 B 버튼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빛. 그 다음에 요 C 버튼은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고도, 기압, 뭐 이런 것들, 나침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D 버튼은 시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시간 보정해 주는 거, 위치 보정해 주는 이 보정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D는. 그 다음에 이 로타리 다이얼 요 다이얼은 내비게이션을 실행해 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모드에서 메뉴 선택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별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이 A 버튼에 뭐가 있는가만 얘기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A 버튼에 뭐가 있는가만.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A 버튼에 이게 카메라가 이게 음영이 지금 막 그래갖고 별로 안 좋네.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죠? 어이쿠. 초점이 잘 안 맞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확실히 한계가 많네요. 다시 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A 버튼 누르면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화면, 스크린하고
12시간제를 할 거냐? 24시간 정도를 할 거냐? 스크린 누르면 베이직으로 할 거냐? 시간하고 내비게이션으로 할 거냐? 요 메뉴 선택은 로타리 다이얼로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하고 바로미러 기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하고 일몰 시간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하고 내가 정한 월드 타임, 제가 뉴욕을 정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과 뉴욕 시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갈 때 요 C 버튼이 백입니다. 백. 여기도 백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백이라고. 화면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백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럼 백 나가죠. 단계별로 나가죠. 그 다음에 에어플라인 모드, 이거는 의료시설,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 들어가서 작동을 시켜주면은 GPS 수신을 얘가 안 합니다. 그 용도예요. 작동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에 따라서 GPS 수신을 차단을 시켜주죠. 그래서 의료용 장비라든가 항공기 조종장치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알람은 내가 필요한 시간들 4개나 5개인가? 알람은 몇 개죠? 알람은 4개, 4개까지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시티, 이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 곳, 저는 서울로 해놨죠. 그 다음에 DST,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DST는 간단해요. 그냥 서머타임제예요. 서머타임제를 적용을 들어가서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8분인데 여름 서머타임, 우리 서머타임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머타임제를 지금 적용을 했다? 1시간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15시 8분이니까 16시 8분이 되겠죠.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머타임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타임 데이트, 이건 수정하는 거예요. 타임 데이트. 그 다음에 비프, 소리. 라이트,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밝기를 몇 초간 할 거냐. 그 다음에 언페어링, 이건 시계하고 이거하고 이제 삭제시킬 때 쓰는 거. 지금 페어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시계와 핸드폰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없애버리려면, 삭제를 강제해버리려면 언페어링, 요거를 선택하면 돼요. 요게 메뉴의 끝입니다. A 버튼은. 자, 백으로 나가면 디스플레이 창이 나오죠. B 버튼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빛입니다. 빛. 보일지 모르겠는데 빛이에요. 끝. 자, 그러면 C는 모드 버튼이라고 해서 A는 수정 버튼, B는 모드 버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죠. 모드, 타임 키핑은 그냥 이거 누르면 그냥 이쪽 시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들어가면 커넥트는 시계와 핸드폰을 연결시켜서 핸드폰에서 받아놓은 어플을 사용할 때 쓰는 커넥트 메뉴입니다. 근데 이건 또 의미가 없는 게 언제 어디서나 요 C 버튼을 2.5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다면 커넥트가 됩니다. 근데 메뉴상으로는 요걸 눌러서 모든 결정은 요 로타리 다이얼을 눌러주면은, 꾹 눌러주면은 이제 선택을 해주면 연결이 되는 거죠. 컴파스는 나침판이죠. 나침판. 나침판은 이렇게 세워서 보면 안 됩니다. 나침판은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바로 움직이지도 마셔야 돼요. 나침판은 절대 이거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나침판은 항상 똑바로. 그리고 나침판은 전자 나침판이나 뭐 일반 실바 나침판은 실내에서는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침판은 안에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침판은 무조건 전자 나침판이든 실버 나침판이든 바깥에서 쓰시는 거예요. 안에서는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베란다라든가 창문이 좀 뚫려 있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뭐 보실 수는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이 나침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계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엘티미러. 요건 이제 고도죠, 고도. 자, 고도는 현재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마이너스 39입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꼭 보정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굳이 보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고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는 봐줘야 돼요. 50 정도는.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서 이 고도가 바뀝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 내가 북한산 올라갔는데 거기는 뭐 860인가 해발고지가 딱 그랬는데 얘를 갖고 올라갔더니만 860이 아니라 뭐 900, 뭐 800이 나오고 막 이런다. 이거 시계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실제 이 센서에 의해서 고도를 계산해 주는 거지. 북한산이 86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거기 딱 올라갔을 때 86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해면 기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고도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걸 굳이 꼭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값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앞 1층에서부터 뭐 몇십 층까지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1m 단위로다가 이게 고도가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항상 아웃도어 시계는 스킨 스쿠버 다이빙용으로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스킨 스쿠버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고공낙하, 비행기에서 하는 고공낙하는 절대 쓰지 마라. 그거는 전용 그 고도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웃도어용, 진짜 지상에서 아웃도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바로미러. 이게 이제 기압이죠. 이게 유일하게 근데 이상하게 온도계 모드가 없어요. 바로미러하고 온도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024 헥토파스칼이고요. 자, 온도는 제가 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어요. 그럼 체감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온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바깥에다가 장시간 놔두셔야 돼요. 저도 오토바이를 탈 때 이 지샥 시계를 핸들에다 묶어 놓습니다. 손목에 안 차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온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신체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체에 차고 있을 때는 체감 온도라고 보셔야 돼요. 체감 온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압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몰 일출입니다. 일몰 일출은 이거는 계산값이에요.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3월 21일 6시 35분에 해가 뜨고 18시 45분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D 버튼을 누르면 계속 앞으로 날짜가 이 일몰 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4월 30일 날 해가 언제 뜨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4월 달로 계속 넥스트 데이 요거 눌러가지고 계속 이동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 왜 중요할까요? 아웃도어 생활하다 보면 언제 해가 지지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아웃도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거 저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늘은 언제 해가 질까? 18시 48분 경이구나. 근데 이제 큰 산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해가 18시 48분에 서해안으로 떨어지니까 저녁 6시면 이 영서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영동지방이나 이런 쪽은 해가 금방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추측을 해 보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폰만 되면은 뭐 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타이드는 조수라고 합니다. 조수. 밀물 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문은 원령입니다. 문 에이지 원령.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현재 물이 지금 차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8.8%, 원령은 지금 현재 18.8%, 아니 18.81, 8%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자입니다. 여기 18.8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18.81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령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는 31일로 생각하지만 이 원령은 29일도 됐다가 30일도 됐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넥스트 데이를 계속 눌러보시면 요 달이 싹 다 질 때가 언젠지 이게 딱 날짜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해면기압 비율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시간 15시 17분에 저는 지금 이걸 인천 앞바다로 맞춰놨습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는 설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안 쪽에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 여기 지금 인천이라고 나와요. 인천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해면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고도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 그 다음에 스탑워치 당연히 있는 기능이고요. 타이머 10분 설정해 놓고서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월드타임 저는 뉴욕을 선택해 놨어요. 뉴욕은 지금 새벽 2시 18분입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쪽 해외 주재 쪽하고 연락하실 때 이런 것들은 뭐 유용하실 수 있겠죠. 그 끝이에요. C버튼은 이게 끝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D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안 돼요. 되는 건 있어요. 폼 파인드. 폼과 페어링이 되어 있다면은 요 폰은 제가 테스트한 결과 반경 10m 범위 안에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야영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등산하다가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찾아야 되잖아요. 이 폰 파인드를 눌러주면은 소리가 납니다. 이게 설정을 해 놓으면 페어링이 되어 있으면 눌러볼까요? 녹음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면이 G샥 화면이 돼서 연결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울리네. 지금 이것도 녹음이 될까요? 자, 껐습니다. 이렇게 울리는데 요게 반경 10m? 꽤 큰 겁니다. 10m 정도 되면은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아니면 어디서 좀 있다가 내가 집안에다가 어디 놔뒀는데 떨어뜨렸어. 어딘지 몰라. 침대 밑에 떨어졌는데 어딘지 몰라. 이랬을 때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이 2개, 3개, 막 4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수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활지대에서는 충분히 10m, 20m까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개활지대에서는. 산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폼 파인드가 그런 거고요. 나머지 처음에 게 블루투스인데 블루투스 타임 포지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직접 GPS 수신을 받아야 돼요. 간단하게 내 시계 시간 보정 그 다음에 위치 보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여기서 하면은 안 나오죠. 근데 제가 히스토리를 하나 아까 전에 3월 21일 이렇게 히스토리를 정해놨습니다. 3월 21일 2시 25분 정도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한번 눌러봤어요. 보정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보정을 일부러 받아도 이렇게 수동으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눌러만 주면 되는 거야. GPS 수신이 될 때. 근데 이 G샥 얘네들은 대부분 다 하루에 자동으로 수신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산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 위치 확인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거 편하죠. 이런 게 좋죠.
위도와 경도로다가 이런 게 GPS 위치가 나오고 시계 보정되고 그 다음에 해발 고도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요거는 직접 눌러보시면 알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해줄 게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요 D 버튼은. 그래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로터리 다이얼 누르시면 GPS라고 나와요. 내비게이션, 포인트 메모,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포인트 메모의 기록들을 불러 가지고서 보는 거, 리콜. 이게 나와요. 자, 이 기능은 여기서 못 씁니다. 못 써. GPS가 수신이 돼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Please wait라고 뜹니다. 근데 fail이 나올 거예요. Now receiving 로그 넘버. 지금 이 시계의 5자는 5번째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로그 넘버는. 이게 총 20개까지 입력이 됩니다. 20개까지. 근데 지금 이게 5번째예요. 20개가 풀로 찼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록된, 레코딩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면서 계속 데이터는 정보는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 거고, 지금 GPS 수신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fail이 나올 겁니다. fail이. 좀 기다려 볼까요? fail이 나옵니다. fail이. 예. GPS signal not failed. failed.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요거는 디테일한 설명은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GPS는 말입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포인트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지점을 갔어. 우리 실생활에서 어느 카페를 갔어요. 근데 주소도 알고 뭣도 알아. 근데 이제 간단하게 GPS만 수신이 되면 이 포인트 메모리를 그냥 눌러만 주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를 리콜 해갖고 불러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리콜 들어가 보면 리콜은 포인트와 액티비티가 나눠져 있어요. 액티비티는 내비게이션으로 다 목표 지점을 찾고, 아니면 내가 목표 지점 없이 이동한 경로를 지도로 다 볼 수 있는 활동을 액티비티라고 해요. 포인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지점 내가 기억하고 싶어. 그랬을 때 포인트 메모리를 눌러주면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리즈 웨이트 하고 하나 내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22년 3월 21일 14시 29분에 하나 입력한 게 있는데, 이 커서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로터리 다이얼을 딱 누르면 프리즈 웨이트 나오고 위치가 나옵니다. 시간하고. 자, 요 위도와 경도로다가 여러분들 요거를 폰으로 다운 받으면 지도에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것만 갖고 컴퓨터에 위도나 경도로다가 요 GPS 주소 넣어주면은 컴퓨터에 있는 지도에서도 이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GPS 이 남바를 37도, 뭐 동경 126도, 뭐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일반 지도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때 당시에 온도는 22.3도였고 기압은 1023이었고 해발은 마이너스 36이었다. 요런 데이터들이 여기 나옵니다. 포인트 메모리. 그리고 이제 아이콘 바꿔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굳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디테일한 설명할 때. 근데 오늘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GPS 이 GPS 기능을 할 때는 목적지를 내가 미리 설정하고 싶다. 폰 어플에서 지도에서 저장을 해서 이 폰으로 전송을 해줘야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목적지를 나는 내가 A에서 B 지점까지 갔는데 B 지점에서 다시 A 지점으로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백으로다가 안내해주는 역할 또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 시계에서는 나침판 화살표 표시로다가 그 지점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갈 때는 9개 정도의 중간 경유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9개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각도가 꺾어지는 그 지점들을 미리 설정해 가지고서 화살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막지대, 산악지대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도심에서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심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핸드폰 그냥 지도 보고서 찾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환경이 이런 도심에서의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시계들은 사막 같은 개활지대라든가 칠흑 같은 어두운 암흑지대에서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 지점을 갈 때 이 시계를 이용을 해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핸드폰 갖다 하면 되지 않냐? 핸드폰은 배터리가 금방 닳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30시간 이상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껴 쓰면은 꽤 오랜 시간 이 시계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산에서 전자장비를 안 쓰고 지도하고 나침판을 쓴 거는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배터리 요즘 이 핸드폰 배터리 예전에는 교체식이었지만 지금은 교체식 아니죠. GPS 전자장비들 다 배터리 산에 가면 다 위성 수신하다가 다 배터리 다 날려먹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들어가실 때는 핸드폰은 쓰실 때만 전원을 켜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켜놓으면 계속해서 위성 수신하고 뭐하고 하다가 배터리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가 결국에는 서바이벌 아웃도어 시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GPS 기능들은 이 핸드폰 어플하고 연동이 돼서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갖고서는 데이터 전송해 놓으면 이거 갖고서 이제 그 찾아가고 하는 건 이 시계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팅이라든가 결과값 보는 거는 이 어플로 해야 한다. 전체적인 이 G샵 GPR B1000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나중에는 기회 되면은 하나하나씩 메뉴를 보고서 수정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버튼별로 한번 해든가, 아닌데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든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